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라디오 보말라의 보일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산에 관련된 괴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1985년 12월 박영래 기자와 후배 이태영 씨는 함께 취재 산행을 마치고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명지산 귀목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걷고 있었는데요. 12월 초 내린 첫눈이 쌓여 속도가 그리 빠르진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을 무렵 명지산의 1250m에서 발원한 골짜기와 만나는 합수점을 지나는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뒤에서 자신들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그 근처 민가가 몇 채 있었기에 박영래 기자는 동네 주민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우릴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휘파람을 불어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여자를 기다렸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박영래 기자와 후배 이태영 씨는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같이 가요. 마치 목소리에 에코가 들어간 것처럼 울리는 소리가 났던 것이었죠. 이상한 생각이 든 박영래 기자는 서둘러 근처의 눈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 근처에 왔다면 발자국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깜깜해진 탓에 섬뜩한 생각이 든 박영래 기자와 이태영 씨는 서둘러 귀목고개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울음소리는 이내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 웅성거림은 주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 밑 땅속에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박영래 기자와 이태영 씨는 상판리 마을까지 무작정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서울로 돌아온 박영래 기자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 들었으면 환청이라 여겼을 테지만 자신들을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후배 이태영 씨와 함께 또렷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훗날 박영래 기자는 귀목봉 산행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 당시 겪었던 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MBC 이야기 속으로 프로그램의 PD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죠. 사연인 즉슨 모 대기업 부장으로 있던 박계수라는 사람이 귀목고개에서 기이한 체험을 했다며 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박영래 기자가 쓴 내용과 똑같아서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 12월 박계수 씨는 임산 계곡에서 귀목고개 그리고 귀목봉을 오르는 산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아저씨, 같이 가요. 자신과 같은 등산객인가 싶어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몇 걸음 다시 뗐을 때 다시 아저씨 같이 가요 라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박혜수 씨는 환청을 들었나 라며 무시하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게 조금 더 걸어가 계곡 합수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눈앞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박 씨는 너무 놀라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가스총을 뽑아들고 맞섰는데요. 바로 그때 발밑에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말로 향합니다. 6.25 사변 이후 피난민들은 이곳저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명지산에도 정착한 피난민들이 있었죠. 명지산 산골짜기에 딱 3채의 가구만이 모여 마을이 되었는데 이들은 작게 밭을 일구어 옥수수나 감자를 경작해 오일장에 나가서 그것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도 한 아주머니가 감자와 고구마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하나라도 더 팔 욕심을 부리다 보니 평소보다 늦은 시간 귀가를 하게 된 아주머니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오기 위해 귀목고개를 넘기로 하였는데요. 이 귀목고개는 그 지형이 가파르고 주변 나무들이 마치 터널을 만들듯이 길을 감싸고 있어 낮에도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도는 길이기 때문에 어른들조차 밤에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그 귀목고개를 넘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한참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때 뒤에서 아주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안 그래도 무서웠던 터에 사람을 만나 반가웠던 아주머니는 같이 걸어갈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발걸음을 떼었는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근데 그 소리가 일반 사람의 목소리와는 달리 울림이 있어 등골이 오싹해진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의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있나 보다라는 반가운 마음에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던 아주머니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소리는 바로 자신의 발밑, 땅속에서 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아주머니는 귀를 막고 한달음에 뛰어 그 고개를 빨리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귀목 고개를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연을 들은 박영래 기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다시 가평군 북면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소문해 가림마을에서만 10대째 살고 있다는 박준규 이장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를 만나 박 기자는 예전에 귀목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하던 때였는데요. 가평군 하면 현리에서 상판리 그리고 귀목고개에서 정목리로 이어진 길이 바로 이 인민군들의 퇴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민군들이 자신들이 이 길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길목의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임산 계곡에는 70여 가구의 화전민 수백 명이 살고 있었지만 워낙 깊은 산골이라 전쟁을 몰랐던 이들은 모두 인민군에게 잡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민군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고 남아있는 여인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깃줄로 목을 메어 죽였다고 하는데 당시 어린아이였던 윤지봉 씨가 목임에 죽어있는 여자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목격담을 진술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잔인하게 몰살당한 임산 계곡의 화전민 그리고 목 매달려 죽은 수많은 여인
박영래 기자와 박혜수 부장,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아주머니가 들었던 목소리는 너무나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의 한 맺힌 울음이었을까요?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끔찍한 그날에 갇힌 채 웅성거리는 그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오늘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오싹해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보일라였습니다.